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커밋해줘 첫 번째 발표자 서연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기 전에 커밋해줘는 조장 도정민, 조원 최선희, 김선우, 서연희, 배범희 이렇게 총 5명으로 이루어진 조입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인 프로젝트는 위키피키라는 이름으로 PC방 이용자들을 위한 웹 서비스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사유, 분석 및 설계, 구현 영상, 기술 소개, 후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사유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2012년부터의 PC방 시장 규모 변화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2012년 이후로 모바일 게임의 성행과 게임 시간 규제법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PC방들의 프랜차이즈화와 신흥료 취급이 활성화되면서 다시금 되살아나게 됩니다. 19년도를 기준으로 한 지역에 159개의 PC방이 운영될 만큼 신규 PC방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5년부터 19년까지 프랜차이즈 PC방의 증가율이 연평균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총 4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존재할 만큼 기존의 일반 PC방이나 새로 생겨나는 PC방들의 상당수가 프랜차이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PC방들이 프랜차이즈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PC방들이 서로 다른 개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개별 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방문하는 PC방마다 매번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PC방들마다의 시간과 요금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시간과 요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PC방의 실시간 좌석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C방 이용이 많은 시간대나 명절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한 PC방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호탕을 치고 다른 PC방을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사항이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저희는 PC방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PC방 통합 관리 시스템인 위키피키는 중앙 서버를 통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위키피키와 제휴를 맺은 가맹점들이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은 단 하나의 계정만으로 저희와 제휴를 맺은 가맹점들의 모든 P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근처의 가맹점들을 검색하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가맹점의 가격과 실시간 좌석 현황을 확인하고 예약하여 원하는 좌석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충전해둔 금액으로 모든 가맹점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같은 상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C 사용보다는 모바일 사용률이 훨씬 높은 현대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서 모바일에 적합한 UI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화면으로도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이후 왼쪽 상단의 탭을 클릭하면 회원 프로필과 함께 사이드바가 출력되고 여기에서 위키피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및 설계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 및 설계 발표를 맡은 도정민입니다. 분석 및 설계는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단계로 진행되며 저희가 진행됐던 프로젝트 문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먼저 현업 요구사항 정의 단계의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구축할 시스템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또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정형화하고 비기능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 명세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분석 단계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인 액터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보았을 때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단계이며 요구사항 정의서의 기술항 중 기능을 추출하여 정형화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즈케이스 모델의 구성 요소로는 액터, 유즈케이스, 타 시스템과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어주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추적표 및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입니다. 유즈케이스 추적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며 요구사항과 유즈케이스가 반드시 1대1로 대응될 필요는 없으나 대응되지 않는 항목은 없어야 합니다.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필수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분류된 유형에 따라 시스템 구현 순서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디스크립션입니다. 유즈케이스 디스크립션은 유즈케이스의 목적과 선행 조건, 완료 조건, 설명, 유형을 작성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의 구조를 나타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메인 구조를 나타내어 보이지 않는 도메인 안의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설계 혹은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구현 설명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 VOPC 다이어그램입니다. VOPC 다이어그램은 작성된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의 행위와 객체 간 동적 모델의 메시지가 상호간 대응되어야 하며 구성 요소로는 바운더리, 컨트롤, 엔티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정의서입니다. 분석 단계의 화면 정의서는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화면을 도출, 레이아웃 구성 및 화면 간 내비게이션을 관계를 표시하고 이벤트 처리 방법을 정의합니다. 분석 단계에서 ERD 로지컬은 요구사항 및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엔티티 간의 상호관계 속성을 명확히 정의하며 업무 간 공통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을 분류합니다. 설계 단계의 VOPC와 설계 단계의 ERD 피지컬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작성한 VOPC를 통해 구체적인 메소드와 필요한 도메인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역시 분석 단계에서 작성한 ERD 로지컬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기 위한 설계 데이터 모델로 변환합니다. 다음은 테이블 목록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테이블 목록은 시스템명, 테이블 ID, 테이블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 목록에 있는 데이터 항목들을 테이블 정의서로 작성합니다. 설계 단계의 화면 정의서입니다. 사용 랭귀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따라 구현 기술 요소를 반영하고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설계하여 화면 및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분석 단계에서 작성한 화면 정의서에 구체적인 요소를 반영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지난 10주간의 프로젝트 진행 일정입니다. 첫 3주 동안 분석을 진행하고 4주차의 설계 단계를 거쳐 5주간 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주차의 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상 분석 및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현 연상 파트입니다. 구현 영상 일반형 파트를 맡은 최선입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현재 위치 기준으로 직경 300m 내의 매장들을 표시하며 웹 이동 시 중앙을 기준으로 매장을 표시합니다. 마커의 오버레이 클릭 시 매장의 실내 사진과 대표 PC 사양, 좌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좌석을 선택하여 원격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좌석 예약은 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선택 화면입니다. PC방을 이용하는 유저는 일반 회원가입, 매장을 운영하는 회원은 가맹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가맹 회원가입 시 매장을 등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입력 시 AJAX를 통해 중복 확인을 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은 가비아 SMS를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생년월일과 프로필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여권 동의를 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회원가입 과정에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해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발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정했고,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매칭된 아이디에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 포인트 충전과 서비스 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충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인트 충전 방법 중 첫째로 관리자가 지급한 쿠폰을 사용한 포인트 충전입니다. 쿠폰은 유효기간 순으로 정렬되며 쿠폰 사용 시 사용한 쿠폰에서 사용 날짜 순으로 정렬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광고 영상 시청입니다. 광고 영상 시청 시 10초에 1원이 충전되며 한 번 본 영상은 중복 충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결제를 통한 충전입니다. 충전할 금액,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여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아임포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최소 결제 금액은 100원으로 설정하였고, 이하의 금액을 충전할 경우 경고창이 뜨도록 화면상으로 방어적으로 홀딩해 두었습니다. 결제된 내역은 포인트 히스토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석 예약과 상품 구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좌석을 선택하여 예약하게 되면 사이드바 하단에 예약한 매장과 사용 시간, 좌석 번호가 표기됩니다. 표시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수량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고, 차감된 포인트는 바로 반영됩니다. 충전한 포인트와 사용한 포인트 내역은 원격 로그아웃 이후 포인트 탭의 포인트 히스토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페이지에서 PC 이용 히스토리와 상품 구매 히스토리로 확인할 수 있고, 디테일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하기 위해 카카오 SNS 연동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본 화면에서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프로필 이미지의 경우 드롭피 파일을 이용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로 전 연동해 두었던 카카오 SNS 아이디 연동 해제가 가능하며, 리브 위키피키를 클릭해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한 아이디는 재가입 또는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가맹회원 관리자 파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맹회원 관리자 소개를 맡은 김선욱입니다. 가맹회원은 유저가 매장에서 포인트 사용 시 정산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신청은 매장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신청 시 세일즈 히스토리에서 정산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정산 승인 시 스테이터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테이터스에서는 순수익, 누적 정산금, 수수료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 합계, 상품 판매 금액, PC 이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리스트에서 보유한 매장의 수익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차트 JS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맹회원은 추가적으로 매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AJ를 사용하여 DB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중복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소 검색은 다음 우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 신청 시 요청 리스트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 리스트에서는 보유한 매장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한 매장에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탈퇴 신청 시 탈퇴 리스트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쿠폰 발급, 정산 처리, 요청 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쿠폰 발급입니다. 쿠폰 발급은 쿠폰의 이름, 쿠폰의 유효기간,
쿠폰의 포인트, 쿠폰 이미지를 입력하고 유저 리스트를 확인하여 발급 대상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쿠폰 발급 시 사용 수량과 발급 수량을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 리스트에서는 등록된 모든 매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 리스트에서는 등록 신청된 내역을 승인 반려할 수 있습니다. 탈퇴 리스트에서는 탈퇴 신청된 내역을 승인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정산 리스트에서는 정산 신청된 내역을 승인 반려할 수 있습니다. 매장 등록 시 맵에 표시되며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위키피키는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사이트로 제작하여 모바일, 태블릿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쿠폰 리스트에서 발급받은 쿠폰을 사용하고 이벤트 리스트에서 등록된 이벤트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오버레이를 클릭하여 매장의 실내 사진들을 확인하고 좌석을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좌석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비활성화됩니다. 상품 구매를 클릭하여 상품을 확인하고 상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원격 로그아웃 시에는 포인트 히스토리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충전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예약되었던 좌석이 다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술 소개를 맡은 배범희입니다. 기술 소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백엔드, 오픈 API, 툴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입니다. 저희는 HTML과 CSS를 이용해 UI의 틀을 잡고 동적 화면 구성을 위해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드 간의 비동기 처리를 위해 AJAX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차트.js 이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윗 얼럿, 폰트 어썸, 제이슨, GSON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파트입니다. 저희는 개발 언어로 자바를 채택하고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MVC 패턴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과 Redis 적용하였습니다. SQL 인젝션 방어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마리바티스 적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프링 시큐리티, JDBC, JUnit, log4j, 아파치 톰캣, EC2, 엔진X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픈 API입니다. 저희 메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카카오맵, 가맹점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우편번호 찾기 API, 결제를 위한 IM포트, 문자 발송과 도메인 서비스를 위한 가비아, SNS 로그인을 위한 카카오 로그인 API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툴입니다. 분석 설계 과정에서 사용한 오븐앱, 스타 UML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원 간의 형상 관리를 위해 GitHub 이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클립스, MySQL 워크벤치, 포스트맨, 모비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맵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연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의 메인 페이지는 맵 형태입니다. 메인 페이지 접속 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읽어드리고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 300m 안의 가맹점의 정보를 마커 윈도우를 통해 출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맵의 센터 값이 변경될 때마다 AJAX를 이용해 그 주변의 매장 마커 윈도우를 갱신합니다.
또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가져오기 위해 지오로케이션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오로케이션 API는 보안 등급이 낮은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보안이 강화된 HTTPS를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엔진X를 이용해서 서비스에 SSL, HTTPS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HTTPS는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으로 SSL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엔진X의 역할은 HTTPS 프로토콜 적용뿐 아니라 로드 밸런서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로드 밸런서란 서버의 부하를 적절히 분산해주는 장비 또는 기술을 총칭합니다. 화면을 예시로 톰캣 1과 톰캣 2의 요청을 적절히 분배하여 한 개의 와스에 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해소하고, 만약 한 개의 서버가 이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도 남아있는 서버를 이용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는 톰캣 한 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후 와스를 증설하게 된다면 부하 관리가 용이해질 거라 판단이 되어 엔진X를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EC2입니다. EC2는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EC2는 웹을 이용해 원하는 스펙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간편하게 서버 구축이 가능합니다. 물리적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유연하게 스펙의 변경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이용한 만큼만 비용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C2를 이용해 배포되고 있는 저희 서비스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배포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 특정 포트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 설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스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는 휘발성, 명속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를 디스크나 SSD에 저장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서버의 주 메모리의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문자인증 서비스를 위해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문자인증 서비스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인증번호를 관리해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을 하게 될 경우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비효율적으로 생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이후에는 데이터 스스로가 사라지는 레디스를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기술 소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기입니다. 처음 과정을 시작할 때 내가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강사님 말씀처럼 버티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가면 또 다른 걱정이 온다고, 이제 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회사에 가서 욕은 먹지 않을까, 다른 걱정이 오는데 학원에서 생활한 것처럼 노력하고 버티면은 우리 158기 다 좋은 날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려움도 많았는데 좋은 강사님이랑 좋은 동기들이랑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하고 있는 좋은 팀원들 만나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쉬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잊을 수 없는 강의를 들려주신 김영진 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희 든든한 맏형 정민이 형, 그리고 저희 조를 품어주셨던 선희 누나, 그리고 항상 즐겁고 해맑은 연희, 그리고 저희 158기를 이끌었던 반장 애범이, 진짜 모두들 감사하고요. 좋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모두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처음 시작하면서 6개월 언제 가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학원에 있는다는 거 자체는 조금 힘들긴 했어도 동기분들 다 너무 좋고 재밌는 분들이셔서 6개월 너무 즐겁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주신 김영진 강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끝났다는 게 아직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내일도 아침에 눈 뜨면 학원 와야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진짜 발표까지 마치고 끝나서 너무 기분 좋고 기수분들 모두 학원이 끝나고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언제 끝나나 생각했는데 그 순간이 지금이네요. 진짜 하루에도 한 번씩 하지 말까? 진짜? 포기하고 다른 거 할까? 이런 고민을 수십 번 했는데 저희 158기 동기들과 좋은 조언들 그리고 강사님 덕분에 자, 이렇게 뜻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저가 부족하지만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우리 조원들 덕분에 진짜 유의미한 결과 가지고 이렇게 잘 끝마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자기 전에 커밋해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